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의 EU AI 법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EU GDPR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I 법 시리즈에 이어 GDPR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GDPR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현재 전 세계 데이터 보호 규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법인데요. 맞아요. 오늘은 GDPR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 소개를 겸하여 GDPR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DPR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GDPR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GDPR, 즉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GDPR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GDPR은 2016년 4월에 채택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네, 1990년대부터 이미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죠.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이른바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전에도 EU에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었잖아요. 1995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호 지침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지침은 디지털 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각 회원국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데이터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EU는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통합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군요. 네, 또한 국제적으로도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GDPR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EU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GDPR의 입법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DPR의 핵심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 특히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입니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GDPR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네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및 EU 단일 시장 형성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죠. 맞아요. GDPR은 EU 영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EU 단일 디지털 시장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발전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법적 확실성과 일관성 확보가 있겠네요. EU 전역에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회원국 간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데이터 이전 규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EU 여계로 이전될 때에도 적절한 보호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GDPR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에, 어떤 지역에 적용되는 건가요? 먼저 물적 적용 범위를 보면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 즉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해요. 그러면 사망한 개인에 대한 정보나 법인 단체 정보는 GD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도 개인 사업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리는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영토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U 영내 기업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영토적 적용 범위는 꽤 넓습니다. 먼저 EU 영내에 설립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활동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데 이때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EU 영내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EU 여계 기업이라도 EU 거주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GDPR이 적용된다는 점이네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GDPR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기업이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GDPR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GDPR의 영향력이 글로벌하게 확장된 이유죠. 그럼 GDP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도 있나요? 네, EU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 회원국의 형사법 집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그리고 순수하게 개인적이거나 가정 내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GDPR은 상당히 복잡한 법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GDPR은 총 11개의 장과 9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총칙, 원칙, 정보 주체의 권리, 감독기구 및 책임, 특수한 처리 상황, 국제 데이터 이전, 협력 및 일관성, 구제수단 및 제재, 특정 처리 상황에 대한 규정, 그리고 최종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제2장과 정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제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기간 제한, 무결성과 기밀성, 그리고 책임성이 포함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보 주체, 즉 개인에게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괄호 잊혀질 권리,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반대할 권리, 그리고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등이 부여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나요? 기업들에게는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드 바이 디폴트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DPO 지정, 처리 활동 기록 보관, 보안 조치 이행,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통지 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GDPR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GDPR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기업들이 GDPR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죠. GDPR이 실제로 개인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개인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이 주어졌어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사용, 공유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정보 접근, 정정, 삭제 등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크게 증대되었죠. 이전에는 너무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GDPR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은 GDPR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 결과 기업과 개인 간의 신뢰관계도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비자들은 GDPR을 준수하는 기업을 더욱 신뢰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GDPR 준수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했죠.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기술적 조치를 구현하며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어요. 또한 또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했죠.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GDPR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기업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은 평판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주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GDPR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했어요. 특히 타겟 광고,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GDPR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요즘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GDPR은 이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 되었어요.
GDPR은 이러한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크게 의존하는데 GDPR의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원칙은 AI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AI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문제점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GDPR은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GDPR의 설명 요구권은 AI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네요. 또한 GDPR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책임성 원칙을 강조합니다.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조직은 이러한 시스템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구현해야 하죠. 데이터 경제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GDPR은 모든 기업이 EU 시장에서 활동할 때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요. 또한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GDPR의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다른 제공자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데이터 독점을 줄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데이터 보호 표준으로서의 GDPR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GDPR과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브리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GDPR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협정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죠. 그리고 GDPR은 EU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및 데이터 경제가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GDPR의 성립 배경부터 시작해서 입법 목적, 적용 범위, 전체적인 구조,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AI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GDP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입니다. GDPR은 개인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에게는 책임있는 데이터 관리의 의무를, 그리고 사회 전체에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틀을 마련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GDPR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흔히 GDPR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혁신과 지속 가능한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이트는 GDPR이 글로벌 데이터 보호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GDPR의 영향력은 EU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 많은 국가들이 GDPR을 모델로 삼아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선하고 있어요. 이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GDPR은 단순한 규제 체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GDPR의 원칙과 가치는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GDPR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리 채널의 EU GDPR 시리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